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10분마다 2개의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에만 12개의 자영업 매장이 폐업했죠. 정부는 경기가 회복 중이라고 하지만 골목 상권엔 임대문의 안내문만 나붙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사가 되는 규칙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고 있거든요. 30년 경력의 카센터 사장님도, 만석을 이루던 영화관도, 코로나 때 돈 벌던 캠핑 매장도 동시에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부터 산업 대멸종의 진짜 원인과 살아남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간 자동차 정비만 해온 김 사장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는 어떤 엔진이든 소리만 들어도 고장 부위를 찾아내는 베테랑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실력파였죠. 그런데 요즘 그의 카센터엔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실력이 녹슬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평생 갈고 닦은 엔진 오일 교체 기술 자체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전기차는 엔진 오일이 없거든요. 2024년 기준으로 전기차는 전체 차량의 2.6%에 불과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2030년이면 15%를 넘어섭니다. 고객 7명 중 1명이 영구적으로 증발하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나머지 85%의 내연기관 차량도 문제입니다. 차량 제조 기술이 발달하면서 부품 내구성이 좋아졌거든요. 정비 주기 자체가 길어진 겁니다. 과거엔 6개월마다 오던 단골이 이젠 1년에 한 번도 안 옵니다. 어떤 손님은 2년째 얼굴도 안 비치죠. PC방 업계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개인 PC 사양이 좋아지고 모바일 게임이 대세가 되면서 PC방 이용 시간이 60%나 급감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하러 PC방 가던 학생들이 이젠 집에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하고 있어요. 과거엔 기술을 배우고 경력을 쌓으면 경쟁력이 생긴다는 게 경제학 교과서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전문성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기술 자체가 쓸모없어지는 세상이 온 거예요. 30년 경력이 30년 짐이 되는 시대.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첫 번째 충격입니다. 3,000원짜리 김밥 한 줄을 팔면 얼마나 남을까요? 원재료비로 1,200원이 들어갑니다. 김, 햄, 당금, 단무지, 참기름까지 다 합치면 그 정도죠. 그럼 마진이 1,800원 남습니다. 꽤 괜찮아 보이죠? 착각입니다. 여기서 인건비와 임대료를 빼야 하거든요. 2025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직원 한 명의 월급은 230만 원입니다. 이 돈을 벌려면 사장님은 하루에 김밥 50줄을 오로지 인건비를 위해서만 팔아야 합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김밥만 말아야 겨우 직원 한 명 월급이 나옵니다. 서울 변두리 10평 매장의 임대료는 월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내려면 매일 38주를 더 팔아야 하죠. 공과금은 또 어떻고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합치면 한 달에 70만 원입니다. 냉장고 돌리고 에어컨 틀고 물 쓰면 그 정도 나옵니다. 이것도 김밥 13줄로 환산되죠. 계산해보세요. 50 더하기 38 더하기 13 총 101줄입니다. 하루에 김밥 101줄을 팔아야 겨우 본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이 직원을 안 쓰고 혼자 하루 14시간씩 일합니다. 주말도 없이 365일 가게를 지키죠. 그런데 이분들의 시급을 계산해보면 4,800원밖에 안 됩니다. 최저임금 9,860원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편의점 알바생보다 못 버는 사장님이 된 겁니다. 여기에 배달 플랫폼 수수료까지 붙습니다. 배달 이민족 쿠팡이츠가 15%에서 20%를 떼어가거든요. 3,000원짜리 김밥을 배달하면 수수료로 600원이 날아갑니다. 배달 한 건당 마진이 거의 0원에 수렴하죠. 팔수록 손해인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김밥 한 줄에 담긴 잔인한 수치입니다. 목욕탕을 운영하는 박 사장님은 매달 적자를 보면서도 문을 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만 한 달에 2,100만 원이 나오거든요. 물을 데우고 건물을 따뜻하게 유지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겨울철엔 더 심해집니다. 난방비가 추가로 붙으니까요. 한 달 매출이 3천만 원 나와도 고정비와 인건비를 합치면 매달 600만 원 이상 적자입니다. 손님이 아무리 많이 와도 본전을 못 찾는 구조죠. 그럼 문을 닫으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게 안 됩니다. 건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 비용에만 약 5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보일러 철거하고 타일 뜯어내고 폐수 처리하는데 그 정도 든답니다. 적자를 보면서도 버티는 게 차라리 나은 겁니다. 폐업하면 5억 빚더미 않는 거니까요. 화물차 기사 이 씨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하루 10시간 운전해서 번 돈에서 유류비와 차량 할부금을 빼면 월 순수익이 95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돈이죠. 편의점 알바보다 못 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화물차를 팔 수도 없습니다. 중고차 시세가 너무 떨어졌거든요. 5년 전에 5천만 원 주고 산 차가 지금은 2천만 원밖에 안 합니다. 팔면 남은 할부금도 못 갚아요. 결국 손해보면서라도 계속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팔고 열심히 일해도 비용이 이익을 잠식해버립니다.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상태. 이게 바로 좀비 장사입니다. 문을 열어도 적자, 문을 닫아도 폭탄. 출구가 없는 적자의 늪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폐업도 사치입니다. 2024년 영화 관람객 수는 2019년 대비 45.7% 감소했습니다. 산업 전체가 반토막 난 겁니다. 주말 저녁에도 텅 빈 상영관이 부지기수죠. 극장에서 영화 한 편을 보려면 표값, 간식, 주차비를 합쳐 1인당 35,000원이 듭니다. 팝콘 하나에 7,000원, 콜라 하나에 5,000원이니까요. 여기에 주차비 5,000원 더하면 금방 3만 원을 넘어갑니다. 가족 4명이 가면 14만 원이 날아가요. 반면 OTT는 어떤가요? 한 달 내내 봐도 17,000원 수준입니다.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구독료가 그 정도죠. 프리미엄 요금제 써도 2만 원이 안 됩니다. 비용 대비 효용을 계산하면 OTT가 극장보다 약 41배 저렴합니다. 극장에서 영화 2편 볼 돈이면 OTT로 한 달 내내 수십 편을 볼 수 있거든요. 과거엔 극장의 큰 스크린과 음향 시스템이 집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IMAX 화면과 돌비 사운드를 집에서 구현할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65인치 OLED TV에 사운드바 설치하면 웬만한 극장 부럽지 않습니다. 100만 원대 투자로 극장급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화질 차이도 거의 못 느낍니다. 4K 화질에 HDR 지원되면 오히려 집이 더 선명하기까지 합니다. 재미있는 건 영화관 매출의 60%가 팝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영화표는 손님을 끌어들이는 미끼 상품이고 진짜 돈은 팝콘과 음료수에서 나왔던 거죠. 그런데 OTT 때문에 방문객 자체가 줄어들면서 미끼 상품과 주 수익원이 동시에 붕괴했습니다. 손님이 안 오니 팝콘도 못 팔고 영화표 수익만으로 건물 임대료도 못 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화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즐거움을 얻는데 훨씬 효율적인 선택지를 택한 것뿐입니다. 소비의 효율화, 이게 두 번째 충격입니다. 필드 골프 라운딩 비용은 1회에 36만 원입니다. 그린피에 캐디피, 카트비까지 합치면 그 정도 나오죠. 여기에 식사비와 음료수 값까지 더하면 4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반면 스크린 골프는 어떤가요? 3만 원이면 됩니다. 12배의 비용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시간은 또 어떤가요? 필드 골프는 왕복 이동에 라운딩까지 7시간이 걸립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와야 하죠. 스크린 골프는 1시간이면 끝납니다. 점심시간에도 한 게임 칠 수 있어요. 7배의 시간 효율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중저가 퍼블릭 골프장 수요가 스크린 골프로 대거 이동하면서 기존 골프장 매출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주중 골프장에 가보면 한산 한 개 눈에 띄죠. 예약도 당일에 가능할 정도입니다. 캠핑 업계는 더 심각합니다. 코로나 시절 대박이었던 캠핑 매장 매출이 2021년 대비 3분의 1 토막 났거든요. 당시엔 매장 앞에 줄 서서 기다렸는데 지금은 손님이 없어서 문 닫는 곳이 속출합니다. 시장 수요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겁니다. 텐트는 내구 소비재라 한 번 사면 5년은 씁니다. 재구매 주기가 긴데 신규 수요는 코로나 시절에 10%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미 텐트 가진 사람은 또 안 사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 매장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소유 대신 3만 원대에 빌려 쓰는 렌탈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고가 장비를 직접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50만 원짜리 텐트를 살 이유가 없어진 거죠. 한 달에 한 번 캠핑 가는 사람 입장에선 렌탈이 훨씬 합리적이니까요. 레저 산업의 지각 변동이 시작된 겁니다. 골프도 캠핑도 모두 효율의 칼날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4년 주택 거래량이 평년 대비 34% 감소하면서 가장 먼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고금리와 고분양가로 인해 매수 수요가 사라진 데다 직거래 플랫폼의 활성화로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는 문화가 정착됐거든요. 당근마켓이나 네이버 부동산으로 직거래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중개사 입장에선 손님이 와도 계약이 안 되고 계약이 되려고 하면 직거래로 빠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죠. 중개업의 붕괴는 이사 수요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사를 안 하니까 신축 아파트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업체의 일감이 실종됐죠.
한 달에 아파트 공사 4건을 하던 업체가 4개월 연속 무실적을 기록하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전화도 안 옵니다. 견적 문의조차 끊긴 지 오래죠. 건설 경기 한파가 하위 생태계를 마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은 중개소, 인테리어, 자재업체를 아우르는 가치사슬 전체의 멸종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가 발생하지 않으니 새 가구를 세트로 구매하던 수요도 사라졌습니다. 가구 전 매출이 과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죠. 침대, 소파, 식탁을 한꺼번에 바꾸던 손님들이 다 어디 갔느냐는 겁니다. 신혼부부들도 예전엔 새 아파트 들어가면 가구를 전부 새로 장만했는데 지금은 중고 거래로 때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대문 의류시장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발 직구 플랫폼의 공습으로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15,000원짜리 티셔츠가 중국산 3,000원짜리 직구 제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거든요. 품질 차이가 있어도 온라인 사진만으론 구분이 어렵습니다. 소비자들은 실패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저가 중국산을 택하죠. 3,000원이면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어도 아깝지 않으니까요. 건설에서 시작된 침체가 가구와 의류까지 번지는 과정, 이게 바로 도미노 효과입니다. 모든 산업이 하나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단순한 불황이 아닙니다. 기술 대체, 비용 압살, 소비 전환이라는 세 가지 멸종 요인이 동시에 겹친 결과죠. 첫째, 전기차나 모바일 기술이 기존의 물리적 서비스를 시장에서 지워버리는 기술 대체 멸종이 진행 중입니다. 카센터, 주유소, PC방이 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엔진 오일이 필요 없는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정비업은 설 자리를 잃었고 개인 PC 사양이 좋아지면서 PC방은 존재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기술이 업종 자체를 멸종시키는 겁니다. 둘째, 최저임금과 에너지 비용은 오르는데 경쟁 심화로 가격은 올리지 못해 마진이 사라지는 비용 압살 멸종이 사업자들을 괴롭힙니다. 김밥집 사장님이 14시간 일해도 최저임금의 절반밖에 못 버는 게 이 때문이죠. 목욕탕은 가스 비만으로 매달 2,100만 원이 나가는데 입장료는 10년째 8,000원입니다. 올리면 손님이 안 오니까요. 비용은 폭등하는데 수익은 고정된 채 갇혀 있습니다. 셋째, 소비자들이 극장 대신 OTT를, 필드 대신 스크린을 택하는 소비 전환 멸종으로 인해 기존 레저 산업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똑똑해졌습니다. 같은 효용을 더 싸게 얻는 방법을 알아버린 거죠. 정부의 저금리 대출이나 임대료 지원은 환경 자체가 바뀐 상황에서 공룡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시적 처방일 뿐이죠. 빙하기가 온 건데 담요를 덮어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경기 사이클이나 불황 이론으론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경기만 회복되면 매출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산업 대멸종입니다. 세 가지 칼날이 동시에 날아와 업종 전체를 베어버리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환경에 맞춰 나를 바꿔야 합니다.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판단력을 파는 비즈니스로 전환해야 하죠. 카센터 사장님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정비기술 대신 30년 경력의 차량 판별력을 활용한 중고차 매매 전문가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차량 상태를 알 수 있는 이 능력은 전기차 시대에도 유효하거든요. 사고 이력, 주행거리 조작, 침수 여부를 한눈에 판별하는 능력 말입니다. 이건 AI도 못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정비에서 중고차 매매로 전환한 사장님들이 월 수익을 2배 이상 올렸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PC방은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단순 게임 제공을 넘어 e스포츠 대회나 파티룸 대여 등 게이밍 커뮤니티 공간으로 정체성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게임만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문화 공간이 되는 거죠. 생일 파티하고 동창회하고 단체 게임 대회 여는 공간으로 변신하는 겁니다. 배달 수수료로 마진이 없다면 과감히 배달을 끊고 오프라인 식사 손님에 집중하여 수익 구조를 재설계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배달을 끊고 매장 식사만 받는 곳들이 오히려 수익이 늘었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손님은 줄어도 마진은 3배 늘었다는 거죠. 목욕탕은 입장료 외에 마사지나 찜질방 프로그램 등 부가 서비스를 강화하여 객단가를 높이는 전략으로 적자를 극복해야 합니다. 8,000원 입장료로는 못 버니까 부가 서비스로 2만 원을 더 받는 겁니다. 때밀이, 마사지, 족욕, 아로마 테라피까지 패키지로 만들어서 말이죠.
이게 바로 업의 재정의입니다. 내가 하는 일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고 시장이 원하는 가치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피보팅, 즉 방향 전환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6개월 먼저 움직인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소비의 흐름이 변하는 곳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극장이 손님을 잃을 때 OTT 리뷰어나 콘텐츠 사업자는 돈을 벌고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영화 리뷰하는 사람들이 월 수천만 원을 버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넷플릭스 신작 나올 때마다 리뷰 영상 올리고 추천 콘텐츠 만들고 광고 수익 챙기는 겁니다. 극장은 망하는데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번창하는 역설이죠. 캠핑 장비가 안 팔린다면 장비를 직접 판매하는 대신 빌려주는 렌탈 사업으로 전환하여 소비자의 효율 추구 경향을 이용해야 합니다. 한 세트에 300만 원 하는 캠핑 장비를 100세트 갖춰놓고 3만 원씩 빌려주면 됩니다. 한 세트가 100번만 대여되면 본전이고 그 이후는 순이익입니다. 소유에서 공유로 패러다임이 바뀐 시대의 승자가 되는 거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자영업자는 2026년에 더 큰 몰락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버티기 힘든데 1년 후엔 더 악화될 테니까요. 최저임금은 또 오르고 에너지 비용은 더 오르고 경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6개월에서 2년 먼저 움직여 방향을 바꾼 사람들은 지금의 위기를 오히려 경쟁자 없는 시장의 선점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망할 때 먼저 바꾼 사람은 독점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망하는 사람 옆에서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있었죠. 스스로에게 4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기술이 바뀌어도 내 일이 필요한가? 비용이 올라도 가격을 올릴 수 있는가? 소비자가 더 싼 대체재를 선택하지 않을까? 5년 후에도 지금처럼 장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하나라도 불안하다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망설이는 순간이 가장 비싼 기회비용입니다. 본인의 직업적 안전성을 수시로 점검하는 게 생존의 시작입니다. 위기 속에서 부의 초월 차선을 찾는 법, 그건 결국 남들보다 반박자 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산업이 무너지는 것은 재앙이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산업이 싹 트는 것은 준비된 이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남들보다 반박자 빨리 움직인 사람들은 위기를 부의 증식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위험지대에 있다면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망설임은 가장 비싼 기회비용을 치르게 하거든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작은 실행이라도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이 폐업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변화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여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시길 응원합니다.